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넘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로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무죄가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큰 범죄에서 말씀을 드려도 10% 미만일 것 같고요.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면 한 2, 3% 정도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도 따로 있으시죠? 당연히 저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무죄를 많이 받아봤냐라고 한다면 많을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적어도 경찰, 검사는 이 사람 범죄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겼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처리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받기는 했는데 억울한 분들도 사실 정말 많기는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성범죄 피고인이 되신 분들은 액션들을 재판 단계에서 많이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입증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진술이 충돌할 텐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따지나요? 사실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는 피해자랑 피고인의 진술이죠.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기준으로 두고 이 진술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행위 당시의 정황, 그리고 행위 이후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 모든 것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고인, 피해자 진술을 우리가 신빙성을 다툰다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는 곧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한다는 이야기고, 무죄를 다투는 모든 성범죄 사건은 내가 억울하다고 재판부 이야기하는 순간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처음이자 끝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인의 신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증인 신문은 변호사의 가장 고유한 역량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가해자 피해자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 피해자를 내가 직접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즉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에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의뢰인이 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감을 쌓아가는지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네요.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준강간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나 술을 먹고 그때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인사불성이었고 동의도 한 적도 없고 이 사람하고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깨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걸 깨기 위한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분이 술을 마시는 과정 혹은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모를 만한 내용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관계 이후에 내일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게 들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야 변호인이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왔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봤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겠느냐, 이게 재판부에게 설득이 되어야 재판부도 그렇게 준강간 만취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증인신문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도 중요한데 객관적인 증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를 모아야 돼요? 사실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이런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들밖에 확보할 수 없는데 그거는 어떤 것이든지 불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나기 전 단계에서의 대화 내용, 관계 이후의 어떤 대화 내용, 하물며 CCTV, 내가 어디 입장을 하거나 나올 때 CCTV에서 두 분의 동선이나
관계들을 추단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재판부가 결과를 많이 참고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유일하게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정말 절박한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가, 거짓말 탐지기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라고 표현을 일반 사람들도 할 정도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심증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주로 거짓말 탐지기는 경찰 단계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내가 거짓말 탐지기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어떤 사유 때문에 거짓이나 판명 불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이야기도 믿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외에는 저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누군가랑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스킨십이 있었을 때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건화가 됐다라는 것은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그 기억, 내가 간직하고 있던 기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이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무죄로 인정됐던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나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뒤늦게 현출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강간 사건이었는데, 여성분이 나는 이 사람과 관계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 채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했다, 혹은 제대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됐었는데 이분이 조사는 다 혼자 받으시고 재판 때 돼서야 저를 선임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 남자분이 나는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이걸로 처벌받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재판에 오니까 덜컥 겁이 나서 저를 선임을 해주셨는데,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건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이분이 한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녹화를 한 거는 아니고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모텔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녹음이 수시간 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제출을 할 생각도 못 했고 혹시라도 이게 안 좋게 될까봐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녹음 내용을 들어봤더니 여자분이 관계 당시에 거절을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았거니와 누가 보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들, 예를 들면 목마르니까 물 좀 줘라,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프론트에 전화해서 물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결국 판단에서는 준강간이죠. 여자분이 당시에 그렇게까지 만취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강간은 탈락. 그렇다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그것도 우리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분들도 사실 많으실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고통받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은 사실은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편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다만 내 사건이 오늘 저희가 대화 나눈 주제인 것처럼 재판 단계까지 넘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말을 경찰도 안 믿어주고 검사도 안 믿어주는데 판사님까지 안 믿어준다고 하면 전과가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쇠고랑을 차고 정말로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확률상 낮지만 그럼에도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가기 위한 노력을 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법 혹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무죄를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재판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사실은 형사사건에서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을 받는 게 무죄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